안녕하세요. 저는 곧 중2의 학부모가 되는 아줌마입니다. 오늘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엄마들에게 1년을 먼저 겪은 엄마의 입장에서 몇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어디까지나 저와 제 아이에 국한된 주관적인 의견이고 저보다 더 베테랑 엄마들도 많다는 거 알지만 또 이미 알고 있던 거를 타인이 먼저 짚어줘서 좋을 때도 있잖아요. 지금쯤이면 모든 아이들이 다 방학을 했겠고 졸업식도 했겠죠. 선생님이 미칠 때쯤 방학을 하고 엄마가 미칠 때쯤 개학을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. 초등학교 6학년이랑 중1은 물리적으로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왠지 모를 부담감이 생기고 특히 첫 아이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으면 불안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 역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초등 6학년 겨울방학에는 뭔가 선행도 좀 많이 해놔야 할 것 같고 체력 보강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마음이 먼저 앞서갔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것도 아이하고 엄마가 마음이 통해야 뭔가 좀 준비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딸아이의 사춘기가 최절정에 있었던 때라서 하필 그 시기에 학원 다 그만두고 1년간 공부에 손을 놨던 시기예요. 중1 때는 시험도 없어서 뭔가 공부에 손을 놓은 표가 확 나지는 않는데 뭐 아이 스스로 행복하고 공부하란 얘기만 안 해도 엄마와 아이의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. 엄마밖에 모르던 아이가 친구들이 더 소중해지고 방문을 닫고 안 나오면서 저와 무진장 갈등을 겪었고 제 딸아이의 방문은 성할 날이 없었어요. 문 열어라, 문 못 연다. 실갱이 하다가 문은 늘 부서져 있고 아이를 때리고 혼낼수록 아이는 더더욱 방문해서 안 나오기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공부가 중요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과감히 사교육을 다 끊었어요. 일단 딸과 나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정서가 안정되고 엄마가 나를 이해하고 내 편이라는 거를 이해시키면 언젠가 엄마 말을 듣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 아이 같은 경우는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면서 학원을 쉬어본 적이 없던 애라 1년간 학원을 그만두고 공부하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결심이 참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. 공부를 할 수 있는 지능도 앉아있을 수 있는 엉덩이 힘도 모두 우리 부모가 물려준다는 거. 내가 못 물려준 걸 애한테 강요하는 거는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. 중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없지만 아이가 공부보다 이미 다른 데 관심이 가 있으면 잠깐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공부에 손을 놓은 1년 동안 좀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가 더욱 두터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뭐 심지어 저는 요즘 방학 동안 뭐 탈색하고 염색을 한다는 딸한테 그러라고 허락도 해줬어요. 뭐 아이 말대로 계약하면 다시 검은 머리로 염색해야 할 거고 내 애는 내가 제일 더 잘 아는데 착하고 여린 애가 머리 색깔이 좀 바뀌었다고 뭐 내 아이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. 입시에 좀 널널한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해보라고 했어요. 심지어 뭐 기왕 하는 거 빨간색이나 보라색처럼 좀 파격적으로 해보라고 했습니다. 처음 그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생 즈음이 사춘기의 최고 절정이고 친구 관계에서 갈등도 제일 심한 시기죠. 우리 애도 잘 지내던 친구들 사이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음따가 된 적도 있었고 그때마다 정말 힘들어 했어요. 아이가 평소랑 다르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다라고 느끼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. 우리 성인들은 관계에 트러블이 있으면 뭐 연락을 끊는다든지 안 만난다든지 소위 말해서 잠수 타버리면 그만이지만 학교라는 데를 매일 등교해서 교실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정말 그 스트레스가 상상 이상이더라고요. 뭐 다 지나간다. 왜 딴 애들은 학교 생활 잘만 하는데 너는 대체 왜 그러니? 라는 말로 이미 힘든 애한테 2번 상처 줘서는 안 됩니다. 아이는 이미 내일 학교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급식은 누구랑 먹으러 가지? 하면서 매일 밤이 지옥이거든요. 제 딸도 최근에 평소 베프라고 믿었던 친구들 무리해서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. 저는 애가 좀 예민하거나 평소랑 다르면 바로 개입을 합니다. 애들은 미성숙해가지고 SNS로 서로 하고 싶은 말들 막 주고받다가 보면은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애가 더 스트레스 받고 일이 커지더라고요.
운 좋게 저희는 뭐 담임 선생님하고 학교 상담쌤이 갈등 겪는 친구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다시 관계 회복은 했고요. 근데 상당수의 선생님들은 직업적으로서의 선생님 역할 외에 쌤들이 아이들 일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. 결국에는 못 견디고 이사를 가거나 주소지를 옮겨서 전학 가는 경우도 저는 봤는데, 그 이사라는 게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뭐 요즘은 SNS로 연결고리가 다 돼 있어서 관내 이사를 한다고 능사는 아니더라고요. 주변을 보니까 학교에서는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고, 부모는 일이 커지면 애한테 더 피해 갈까봐 갈등하고, 어떤 이유든 대충 넘어가면 결국은 피해자인 내 아이만 상처로 남아요. 아이들의 친구 관계에서의 갈등은 정말 여러 가지더라고요. 뭐 잘 지내던 무리들 속에서 갑자기 은따나 왕따가 될 수도 있고, SNS 계정이 털려서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또 별거 아닌 질투심으로 이유 없이 친구를 싫어하기도 하고요. 근데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 학교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이 행동하다가 학교 후에 SNS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. 그래서 담임쌤들은 모를 수밖에 없고요. 또 정말 못된 애들은 그때그때 증거도 없애버려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. 한 반에 30명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남학생 여학생 반반이라 쳐도 15명 속에서 두세 무리들 사이에서 빠져버리면은 내 애는 정말 낄 데가 없어지거든요. 근데 그런 애를 지켜보는 엄마 마음은 무너지죠. 애들은 처음에는 엄마가 개입되는 거를 원치 않아요.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게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반드시 개입돼야 됩니다. 지몰이 하듯이 다수가 한 명에게 정신적으로 피를 말리는 애들은 무조건 학폭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실제로 성인이 된 학폭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정신과 약 먹으면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학폭이 얼마나 무서운지,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. 아이가 학폭에 대한 트라우마로 평생을 억울함과 자기 비하로 살지 않게끔 엄마가 도와줘야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적극적으로 아이 일에 개입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전학을 간다든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든지, 이도저도 안 되면 학교 가지 말고 홈스쿨링 하면서 엄마랑 여행도 다니면서 검정고시 보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면서 애를 다독였어요. 네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학교에 가면 공부가 되겠냐, 엄마가 보니까 사는 데는 정답이 없더라, 까짓 거 해볼 때까지 해보고 정말 못 견디겠으면 학교를 안 가는 방법도 있다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 학교를 그만두는 걸 찬성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. 엄마는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언제나 네 편이고 네 마음 편한 게 제일이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죠. 단체 톡방이나 단체 패매에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, 그렇다고 SNS를 못하게 하기에는 학교에서 있을 무용대회라든지 제반 얘기들이 그 SNS로 많이 주고받더라고요. 그러면서 소수의 센 아이들이 한 명을 타깃으로 해서 못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굉장히 많아요. 보통 한두 명 센 아이가 왕따를 주동하는데 나머지 애들은 박쥐처럼 여기저기 자기가 유리한 곳에 붙는데 주로 센 아이들 편에 붙겠죠. 그러면 내 아이는 정말 설 곳이 없어지고, 내가 정말 이상한 아이인가? 왜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지? 하며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괴감이 빠지게 됩니다. 이럴 경우에는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께 학폭을 열겠다는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비쳐야 돼요. 담임쌤도 교장 교감이 다 참석해서 학폭이 일어나면 일이 커지니까 원치 않잖아요.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이라는 것도 할 테니까요. 학교에서는 내가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 내가 뭘 할지 모르는 미친년이다 라고 선언했을 때 상대방들이 조용해진다고들 하더라고요. 누가 봐도 내 아이가 피해자지만 선생님은 중간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애는 내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. 우리는 알죠. 부모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. 자기 힘든 게 싫어서 그냥 덮어두려는 부모도 있을 수 있고요. 엄마가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 덮어두면 그 악이 더 커져서 사회적으로도 큰 손해라는 거 아시죠? 마음이 약해서 학폭위까지 여는 거를 주저하다가는 내 아이가 피폐해지고요. 진행하는 과정에서 힘들 수 있지만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 행동을 했고, 부모가 함께 해줬다는 안도감이 아이 정서에 큰 영향을 끼쳐요.
학폭을 열고 기록이 남으면 그 상급 학교 진학할 때 배정해서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. 뭐 학폭 여는 거 당연히 힘들죠. 가해아나 가해 부모의 저항도 만만치 않고요. 근데 그걸 이겨내면 당장 내 앞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감당할 힘도 생겨요. 이 일들을 겪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스스로 내 자식을 크게 보호했다라는 거예요. 또 우리 자식이 엄마에게 큰 신뢰감을 느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엄마 모습을 봤으니 애가 얼마나 든든할까요? 언제든 너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는 엄마가 있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저희는 그렇게 뭐 공부보다는 모녀지간의 관계 회복과 또 아이 학교 생활에 관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제 인간관계나 세상 이야기들을 무진장 많이 했어요.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 애는 엄마는 꼰대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역시 엄마는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현명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. 고맙죠, 저는. 무엇보다 공부하라는 얘기만 안 해도 아이하고 엄마 관계는 많이 좋아집니다.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렇게 방문을 닫고 안 나오던 애가 뭐 친구 관계나 학교에서의 갈등이 생기면 엄마한테 의논이라는 걸 하더라고요. 먼저 묻지 않아도 지가 먼저 와서 엄마 이러이러한 일이 오늘 학교에서 있었는데 기분이 별로야.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? 엄마였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? 라는 질문을 하네요. 그 공감 능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넌 왜 남들 다 잘 다니는 학교를 그렇게 힘들게 다니냐 이런 말보다는 늘 아이 입장에서 이해부터 하고 뭐 오늘따라 학원 가기 싫다, 학원 숙제가 하기 싫다고 하면 그래 그냥 오늘 숙제 하지 마, 여태 안 빠지고 학원 갔으니 오늘은 그냥 쉬어 라고 쿨하게 먼저 얘기를 할 때도 있으면 좋아요.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되면 뭐 미안해서라도 다음에는 안 빠지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너 진짜 대단하다, 그 어려운 수학 문제 풀고 그 많은 영어 단어 외우고 엄마도 진짜 공부하기 싫었는데 이 추운데 학원 가는 게 얼마나 싫을까 라고 먼저 저는 얘기해요. 요즘 중학생들은 교복이 무상으로 제공되죠. 한 벌씩만 무상으로 제공되는데 블라우스나 뭐 여학생 같은 경우는 치마가 제공된다 그러면 교복 바지는 사비로 사야 돼요. 교복사에서 교복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, 무진장.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터넷에 보면은 교복몰 같은 교복만 파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. 거기서 가령 뭐 내 아이의 학교 교복이 뭐 쥐색이나 네이비면 색상만 맞춰서 하나씩 더 사도 되고요. 블라우스나 와이셔츠도 교복몰에서 사면 훨씬 쌉니다. 그리고 블라우스나 와이셔츠 안에 입을 하얀색 반팔 흰셔츠도 한 서너 벌 사놓으면 편해요. 땀이 많은 아이들은 안에 얇은 흰셔츠를 입어야 이제 뭐 겨드랑이 같은데 노랗게 되는 것도 좀 방지할 수 있고 체육 시간에 체육복 갈아입기도 편해요. 바지 사이즈는 보통 아이가 잘 입는 청바지를 기준으로 좀 생각해서 맞추니까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체육복은 무상 제공이 아니라서 무조건 사야 되는데 한 5, 6만 원 선이에요. 근데 그 만들어진 거에 보면은 터무니없이 너무 비싼 감이 있던데 그 지역맘 카페 같은 데서 미리 구할 수 있으면은 구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교복 자켓은 아이들이 진짜 잘 안 입는 아이템이거든요. 그래서 절대 한 벌 더 살 필요는 없습니다. 그리고 중1 정도 되면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생리를 다 하잖아요. 그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죠. 저희 딸도 뭐 침구나 옷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남녀공학이면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닐 거예요. 그 뭐 쿠팡 같은 사이트에서 팬티용으로 몇 개 사놓고 양이 많은 날에는 학교에서 그거를 쓰게 하는 것도 좋더라고요. 그 실수할까봐 전전긍긍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낫고 하나 한 1,400원 조금 넘는 걸로 기억하는데 양 많은 이틀 정도 스트레스 예방 차원에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그 인터넷으로 쿠팡 같은 데서 그 살색 스타킹이나 생리대는 넉넉하게 사두는 편이에요. 그리고 아이들이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때 좀 들떠 있잖아요. 그때는 이제 지가 먼저 엄마한테 얘기하기 좀 미안한 경우가 있으니까 뭐 사고 싶은 옷 없어? 뭐 필요한 거 없니? 라고 먼저 물어보면 눈치 보지 않고 엄마가 먼저 질문해 주니까 애들이 고마워해요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까지 개입하는 거는 좀 오바다 싶어서 안 하는데 그 주말 외출할 때 화장하는 것도 크게 스트레스 주진 않아요. 대신 그 피부 화장은 좀 자제하게 하고 지울 때 잘 지우라고 얘기해줘요. 저는 요즘에
저 자신이나 제 남편을 통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, 제 아무리 안정된 가정에서 보살핌을 잘 받고 자란 사람이라도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죠. 학창 시절에는 사회화되고 또 30대 즈음에서 재사회화가 되니까 스스로 잘 인식을 못하기도 하고 잘 감출 수가 있었는데, 그런 결핍들을 스스로 극복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 상처들이 줄어들기는커녕 그대로 은밀하게 잠복해 있다가 젊은 시기에 한 5에서 6 정도 작용을 했다면, 나이 들수록 이제 사회화하기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기력도 없어지다 보면은 숨어 있는 것들이 한 7, 8, 9, 10 뭐 이렇게 점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이제 제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, 대부분 나이 들어서 어릴 적 모습이나 연관된 결핍들이 과감 없이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. 이제 그저 지난날의 내 행동들하고 요즘 생각하는 내 현재 인생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어릴 적 결핍이 훨씬 관여를 많이 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. 많이 달라지려고 하지만 오히려 나이 들수록 거기서 벗어나고 줄어들기보다는 그런 결핍들이 날 것으로 그대로 까발려지고 있다는 거에 느낌들이 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, 어릴 적 환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이렇게 절감을 해요. 하지만 뭐 사람이 신의 경지도 아니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정신적인 결핍을 최소한으로 느끼게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이제 적어도 집에 돌아왔을 때 늘 엄마가 내 옆에 있고,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엄마는 늘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와 늘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.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아이들에게 넓은 품이 돼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집에서 엄마가 뭐 내 옆에 있다라는 말은 꼭 전업주부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.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그만큼 내 아이와 내가 밀착돼 있고 엄마는 내게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. 적어도 엄마가 같이 공감해주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정서적인 따뜻함이 어떤 결핍의 구멍도 상쇄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. 만에 하나 아이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. 또한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적어도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애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공부는 잘하면 좋지만 못한다고 해서 너를 원망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저는 얘기해요. 근데 이제 그 말이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은 아닌 거 알지? 라고 하니 알아듣더라고요.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그때 네가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나 엄마 탓은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. 그렇게 방문을 닫고 안 나오던 애가 이제는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좋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며칠 전에는 학원 가기 싫다고 되게 징징댔었는데 학원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웃으면서 엄마 나는 우리 식구가 따뜻하게 앉아서 귤 까먹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 라는 얘기를 했어요. 짜증 부리면서 학원 가기 싫었던 제 딸아이에서 나온 실화입니다. 늘 공감해주고 아이 입장에서 하기 싫은 공부, 어려운 공부 해내는 네가 대단하다. 엄마 같았으면 못했을 텐데 라고 공감해주니까 애가 점점 밝아지더라고요. 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은 애송이 엄마입니다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제가 같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. 아이를 키우는 일은 애완동물 키우는 거랑 완전 다르죠. 우리는 정말 큰일을 해내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. 뭐 애를 좋은 대학에 진학시켜 본 훌륭한 엄마들이 많다는 거 아는데 우리 애들의 최종 목표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건 아니잖아요. 사춘기의 최절정에 서 있는 저 같은 엄마들이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말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한 번도 엄마였던 적도 없고 엄마라는 자리가 이렇게 힘들다는 건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 화이팅입니다.